제가 여기 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처음으로 한번 미래통합당을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인물만 괜찮다면 또는 웬만하면 이런 건 있는데 웬만하지가 않았던 거죠. 패전투수였어요. 탄핵당한 정권의 패전투수가 앉아다가 이러다가 도대체 당대표를 시킨다는 건 까놓고 얘기할게요. 통합당에는 그냥 뇌가 없어요. 싱크탱크가 옛날에 여영 같은 게 있었죠. 어느 순간에 여론조사도 틀리더라고요. 그래도 저 당이 망가지는구나. 네, 잠깐 방송 진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지만 진보 농객이고 정의당원이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어제 미래통합당 토론회 자리에서 한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제 이렇게 공개 토론을 하다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발언이 더 거세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게 무슨 개 비유하기도 하고요. 집 앞에서 싸우냐? 진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발언 자체는 이제 공개 발언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비공개 상태에서 아마 통합당 이제 신보라 의원이 당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에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통합당이 이제 보수인데 마치 맨날 막말하고 욕하는 것을 마치 야당이 하는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집 앞에서 계속 싸우는 그런 X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표현 자체도 사실 막말이죠. 그래서 비유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홍준표 대표도 이전에도 많은 막말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진중권 교수가 어제 얘기한 것을 전체로 봤는데 이거 굉장히 통합되는 뼈아픈 얘기고 그걸 정말 받아들여야 하는 말을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그걸 현재 어떤 통합당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어제 참석한 사람들 많은 동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나머지 사람들이 과연 진중권 교수의 어떤 말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당의 쇄신과 혁신에 매질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홍 전 대표 SNS 많이 글을 올리는데 그랬어요. 반응이 나왔나요? 보통 때 같으면 바로 즉각 이제 반박을 할 텐데 지금까지 굉장히 조용하신 걸 네. 보면 좀 충격을 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저는 당내 토론 모임에서 자신을 예를 들어서 참 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좀 이런 용어로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게 되면 그 프레임에 또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또 하는 게 보면 굉장히 또 상대방에 대해서 독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한테 별로 그렇게 득될 게 없는 그런 싸움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유심히 지금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 자기 비난의 문제가 터지면 바로 장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 시간까지 조용한 걸 보면 진중권 교수 싸움에 좀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오늘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홍준표 전 대표는 절대 본인이 내가 왜 막말이냐 나는 바른 말 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거는요 제3자가 판단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막말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 불편하고 그것이 막말처럼 들리면 그건 막말인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불편해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특히 이번에 20대, 40대 분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는 속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똑같은 이야기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통합당의 전체인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이고 아마 이게 홍준표 대표류의 물론 본인은 계속 막말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걸 막말로 생각한다면 본인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진중권 전 교수답게 센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황교안은 패전투수다, 뭐 통합당은 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이현정 의원님, 사실 뭐 통합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했거든요. 그 자리를 저 같으면 박차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주로 온 분들이 주로 이제 오신환 의원하고 유희동 의원이 주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속으로는 상당히 좀 동의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뭐 좀 불편한 분도 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주로 친박 같은 경우는 이제 권영세 의원 당선자만 이제 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모임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아마 공감대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제 모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바른정당계가 이제 앞으로 당내 좀 세력화를 하는 저는 단초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제 주로 오셨던 분들이 이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당선인이 많이 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당내에서 어떤 이런 식의 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당내에서 이제 목소리를 좀 본격적으로 내는 저는 이게 아마 출발점으로 봐요. 왜냐하면 저런 식의 비판과 따끔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당이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당내 지금 일부 친박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민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이준석 등등이 왜 자신의 지금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느냐, 왜 반대하느냐, 또 거기에 또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어차피 이제 통합당 내부가 조금의 균열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즉, 이번에 이제 민경호 의원 등이 주장하는 선거 조작이라는데 동의하는 일부 의원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데 동의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 좀 나뉘고, 특히 또 젊은 지금 통합당 당선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의 또 몸을 만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당내에 좀 쇄신을 촉발시키지 않을까, 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최근 평론가님, 네. 저는 뭐 진중권 교수가 사실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분이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수 정당의 토론회에 왔다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고 네네네. 또 토론회에서 자기 자신은 진보 진영에만 관심이 있다 또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토론회에 참여하는 이게 인간적인 인연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방송 토론에 많이 나가는 분입니다. 방송 네. 토론에 이제 많이 나가고 또 지난해 뭐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진보 진영 내에서 어찌 보면 또 이제 반조국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각을 좀 날카롭게 세웠던 거고 연초에도 상당히 뭐 방송 토론회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또 방송을 많이 나가는 이 보수 논객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준석 의원입니다. 바른정당계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이준석 의원이 진중권 교수랑 이제 안면이 좀 방송국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이런 자리를 아마 만들어서 초대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덕담해 줄 리는 없는 인물을 애초에 고른 것이고 또 우아하게 이 보수를 비판할 거라면 아마 다른 연사를 골랐을 겁니다. 그렇겠죠. 저는 지금 아예 통합당 내에서 이 자리 토론회를 만든 주체들이 지금은 한번 좀 시원하게 욕을 먹어야 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면 누가 제일 최적임자냐? 바로 진중권 전 교수다. 그래서 아예 욕먹기 위한 자리를 펼쳐놓은 것 같고요. 이런 자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좀 무리가 있을 만한 비유구 발언이지만 사실 저 자리에서는 통합당 의원들이 한번 우리도 좀 세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이제 그런 자리로 비판적인 토론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이제 초빙을 했다면 또 이제 오신환 이 의원이 주최를 했다면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진중권 교수가 그 의도에 맞게 시원한 욕을 좀 퍼붓고 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뭐 욕까지는 아니죠. 네. 뭐 알겠습니다. 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도 진정 교수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한테 저격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당 하면 뭐 진보 정당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꿀 것보다는 지킬 게 많은 세력이다. 신보수. 그러니까 진보가 아니면 신보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쁜 놈 말고 놈자를 붙였습니다. 후진 놈, 뒤처진 놈으로 만들어야 이건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전에도 사실 여당을 공격 많이 했죠.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노골적인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여당 자체를 우리가 이제 진보정대로 하면 어떤 변화, 쇄신, 공정 이런 거에 앞서가야 하는데 이미 민주당은 가질 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게 의지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좀 보이고 그다음에 나쁜 놈 말고 후진 놈
아니고 뒤처진 놈으로 후진 놈이나 뒤처진 놈을 만드는다 이 얘기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 통합당이랄지 이제 보수 측에서는 주로 막말, 뭐 욕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쁘다고 계속 욕을 했지만 그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후진다거나 뒤처지를 만들려는 얘기는 경쟁을 하라는 것 같아요. 경제. 네. 그래서 정책이 됐건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앞서가면서 여당과 경쟁을 해서 결국 뒤처지게 만들어야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 반대를 규합을 한다랄지 비판을 한다랄지 여당이 하는 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는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네. 어제 한 말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대목 중에 하나가 네. 앞으로 통합당이 정권에 되는데 한 20년 걸릴 거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현재 통합당 자체가 굉장히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마 어제의 이러한 토론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통합당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합당을 부수고 깨부수고 하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서 답을 얻어야 한다고 봐요. 단순히 이제까지 안이하게 해왔던 이런 것들이 통합당을 쇄신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로 쓰디쓴 말을 많이 들으면서 서로 당내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 결국 노선을 정해야 하고 정책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진전 교수 말고 국회를 찾은 한 분이 또 있었는데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취임 축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을 찾았습니다. 관례대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부터 찾았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대화와 협치에 크게 나서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법 시행 시기가 불포 1년 저는 축하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주문도 많으시네요. 네, 강기정 정무수석 문 대통령 축하 말씀이나 종이까지 꺼내들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뭐 이렇게까지 축하하는 자리에 네네.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건 좀 네네네. 저도 잘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무수석이잖아요. 정무수석은 이제 대국회, 특히 대야 관계를 청와대 입장에서 조율하는데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개인적인 덕담을 전하는 건 적절치 않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주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깨알같이 적어가서 직접 이제 종이까지 꺼내 들고 이제 읽은 거 보면. 근데 이제 이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에게 모두 다 대통령의 주문을 깨알 전달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제 축하의 난도 전달했고요. 그런데 야당에 아무래도 더 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 21대 국회에서는 좀 협치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국민 고용보험법 확대 시행 같은 거 네. 이게 지금 시행령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1년 가까이 걸렸다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협조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아까 말씀이 분위기를 그대로 표정이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축하회를 주시러 오는 줄 알았더니 주문도 많으시네. 이렇게 답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여야 협치를 좀 기대하게 되는 대목이니까요. 좋은 뜻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받아들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네. 제가 짧게 코멘트만 하면 대통령께서 이게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야당한테 주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그는 사실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하지 해서 하고 싶으면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야당한테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대통령이 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강기정 수석이 저렇게 읽은 이 이야기는 싹 그렇게 조영 대표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고 그렇고 저걸 그냥 읽은 것은 국회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지시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